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져서 관심이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전국 곳곳에서 유세를 이어가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모두 돌발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지자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어요.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아닐 수 없는 네.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의혹이 아니다. 또 의혹보다는 능력을 봐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능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어제 의혹의 당사자인 김부겸 씨가 직접 TV에 나와서 육성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사안이 지금 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개인 후보의 사생활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엔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김우선 씨가 이야기했듯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아는 검찰 동기들을 통해서 네. 감방에 보내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반칙과 특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덮기보다는 좋다. 그러면 김부겸 씨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고 진상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진실이 다 드러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발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정태욱 의원의 발언인데 이혼을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네. 더 어려워지면 인천으로 간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역 민심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인천의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게 완전히 설상가상격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정태욱 의원의 발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나름대로 속내랄까요?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무슨 속내냐 하면 서울은 이긴 성자들의 도시고 나머지 패자들은 지방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서울과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수혁신을 통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흑수저와 서민의 정당을 지향해 온다고 했는데 이 당의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대변인인 사실은 그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인식을 유권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유권자가 실망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당 대변인 정도만 물러나는 걸로 대충 봉합하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커지니까 뒤늦게 징계를 한다고 하고 당사자 자진 탈당하는 형태가 됐다고 한다면 사고가 커지고 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유권자를 실망시켰다. 이 부분들이 과연 이번 투표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네. 그런 중요한 발언인 것 같고 그래서일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큰절도 하고 읍소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고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도 사죄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거에 필요하면 지게 짝대기라도 가서 네.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절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부산 가서 큰절을 3번 했는데 부산의 판세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근데 선거를 임박하고 나면 후보들이 참 절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절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또 무릎 꿇고 사과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수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수험생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왜 평소 좀 잘하지? 평소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 지도부, 이 같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 유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데 막판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층 표심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중에 나온 결과만 본다고 한다면 부동층 의미는 사실 없다고 봐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여배우를 둘러싼 의혹이라든지 또 그 정태욱 의원의 그 막말 발언 이러한 부분들이 마지막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네.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한 이 그 표심의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야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동층 잡기 위해 전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하신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 당초 예상보다 그래도 높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선거 이슈가 실종됐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 진전에 완전히 다 가려져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낮을 거로 봤지만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거는 뭐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작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주권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적극적 투표에 나왔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해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집권 이 정부 여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전부 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편의 시각은 지금 이 사전투표가 올해 벌써 4년 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제도화로 정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본투표율까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본투표에 투표할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한 선거가 되는 사전투표 땡겨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그렇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은 지금 사전투표율이 지금 세대별 연령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에서는 서로 아주 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서로의 표심을 땡기기 위해서 막판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이나 이 야당 쪽에서는 보수, 이게 네. 사이보수라고 하죠. 그동안에 그렇죠.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전투표율 조사를 보면 예를 들면 그 경남의 서부권 같은 경우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쪽이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세를 갖고 있는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졌으니까 결국 사회의 보수층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세가 다시 재개하자마자 간 곳이 경남과 부산을 간 것을 본다고 네. 한다면 상당히 이 사회 보수층들이 드디어 우리를 다시 저버리지 않고 다시 선거로 투표장으로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진짜 이 개표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판 핵심 변수가 있을까요?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일단 분석도 나오고 뭐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그러한 변수는 사실 지금 투표 전에 이미 지금 다 반영이 다 됐다고 반영돼 볼수 있을 것 있다고 같아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회담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뛰쳐놓을 수 있다.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저는 벌써 이미 반영된 것이고 저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네거티브 공방. 결국 여배우 의혹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정태호의 막말 발언 이런 것들이 표심이 어떻게 적용되면서 특히 수도권의 민심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유권자들도 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그런 후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